자, 22번까지 돌았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5번이죠. 그 겸용용도의 건축물에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정의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부분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라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인데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주택이 1층에 뭐 상가, 2층의 주택이면 이것을 주택으로 볼 것이냐, 상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개공사는 법정 보수 외에는 실비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비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중개업은 중개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개공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한 경우에는 금지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X.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지만 받지 않는 것은 권리의 포기다. 이렇게 봅니다. 위반사항은 아니죠. 3번. 부동산 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개공사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공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X. 우리 예전에 세댁사건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세댁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더라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공사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해지 취소되면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개공사가 법정 중개보수의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거래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X. 거래계약에는 무관합니다. 계약 자체는 무관하다. 그죠? 근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것이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지라도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23번 들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인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답이 5번인데 중개행위는 개공사만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X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런 중개는 개공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인들도 야 우리 집 괜찮으니까 너 하나 사볼래? 이렇게 일반인들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는 개공사만이 합법적이다 하면 틀립니다. 그 대신에 개공사가 아닌 자가 아파트를 사고 팔고를 날이면 날마다 수수료를 받고 하면 중개업이 되니까 무등록업으로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인도 중개할 수는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이 5번입니다. 자, 맞는 것으로 공부합니다. 중개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적 보조행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다. 5.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다. 자, 이렇게 중개를 왜 하지요? 이 물건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임대차 등을 하려고 중개를 하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를 뭐라 부르고? 계약이라고 부르고 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 그래서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4번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이 붙으면 법률행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틀리는 것은 5번이었습니다. 24번입니다. 포상금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포상금 제도도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틀린 것 5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이중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개공사를 신고하여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이중사무소 이런 것들은 위반된 행위지 포상 대상은 아니죠. 자, 포상 대상 가장 중요합니다. 무거양양일 때만 포상합니다. 무등록업자를 고발하거나 거짓 등록업자, 양도되어 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고발하면 포상 대상입니다. 틀린 것 5번 정리하셨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 익혀주셔야 되겠습니다. 25번 또 나왔습니다. 참 많이 있죠.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과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모두 공통되는 것은 참 암기사항인데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거래계약서니까 그부터 출발합니다.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를 기억하시고 부동산 신고사항은 무엇입니까?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입니다. 자, 이때 모두 공통되는 것은 답이 계약일 및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죠. 계약일 및 당사자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죠. 계약일자 다 들어가잖아요.
자,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해서 요 계, 인계,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자. 요거는 인적사항, 계약일자. 공통적이죠. 자, 1번 물건의 인도일시. 인도일시는 어디에만 있다? 거래계약서. 거래 하나 적어보시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만. 지목은 여기 있죠. 지목, 지번, 지목은 요거는 신고사항에만,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계약서에만. 그죠? 참 만만찮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문제거리는 되고 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는 여러분한테 많이 익혔던 내용입니다.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죠. 그죠? 26번 부동산 중개계약의 유형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다 맞는데 틀린 것 하나 있겠죠. 답은 4번 순가 중개계약은 부동산 투기와 거래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계약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순가 중개계약은 미리 가격을 정해서 이 가격 이상으로 팔리는 것을 수수료로 하자라고 정하는 것이 순가 중개계약이니까 순가 중개계약은 위반될 가능성은 높죠. 자, 미리 가격을 정했습니다. 팔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10억에 팔자 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나머지를 중개보수로 하는 것, 이를 순가 중개계약이니까 10억에 팔자 그랬는데 15억에 팔아왔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얼마다? 5억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겁니다. 자, 이러면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또 뭐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투기를 뭐 조장하며 또 개공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수수료가 초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마라 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은 이 법에서 금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지문은 맞겠죠. 그죠? 틀리는 것 4번.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것들이니까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들이었습니다. 27번 들어왔습니다. 위반 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답이 4번이죠. 이중으로 사무소를 설치한 자, 오늘 이 단원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만 나오면 1년에 1,000만 원. 그죠? 답은 4번. 자, 수정해 봅시다. 1번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개공사는 상대적 취소, 소공사는 뭐 자격 정지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틀렸죠? 일방 대리는 위반된 행위 자체가 아니다. 쌍방 대리가 3년에 2천이죠. 일방 대리 위반 자체가 아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컨닝했다 이렇게 합시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시키지 그만 일에 1년 징역, 컨닝했다고 1년 징역 보낼 일은 아니죠. 자격 취소에만 해당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은 4번. 28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령상 개공사와 등록관청에 해야 되는 신고사항인데 옳지 않는 것은, 중요하죠. 틀린 것이 4번입니다. 인장 변경은 신고한다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한테 내내 강조하지만 지금 나머지 것들은 다 신고사항인데 인장은 제목부터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인장은 반드시 뭐한다? 등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는 신고사항이고 허가사항이고 등록사항이고 승인사항이고 인가사항이냐 이래 들어가면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등록하는 것 2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어쨌든 신고든 다른 거잖아요. 등록이 중요하니까 인장은 등록합니다. 또 등록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우리 중개사무소도 뭐 합니까?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등록합니다. 등록하는 것 2가지만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번. 29번 들어왔습니다. 중개 실무에 관련된 벌칙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한번 가봅시다. 명의 수탁자 및 그 교사자, 명의를 받은 자죠. 그 교사자 얼마? 3년에 2천. 틀렸습니다. 직접거래 상방대리 3년에 2천. 맞죠? 5.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은 3년에 2천입니다. 무등록자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 대상 토지 중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동그라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벌금형 맞죠? 자, 옳은 것은 니은, 띠것, 리얼, 미음. 답은 4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거기 기억해 보시면 수탁자와 교사자 5, 2가 아니고
명의 신탁자와 교사자 5, 2, 수탁자 얼마? 3, 1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것. 그래서 4개가 옳습니다. 30번 또 돌았습니다. 분묘 기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르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인데 3번부터 확인해야 되죠. 3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을 때는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를 시효취득으로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4번 이런 3번에 있어서 시효취득은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점유를 개시한 분묘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하면 X죠. 옆에다 날짜 하나 적습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때부터는 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시효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뭐 2001년 1월 13일까지는 다 아시겠나마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부터 이제 타인의 토지에 허락 없이 설치해서 20년 동안 있었던 시효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 4번으로 정리해 주실 것. 31번 돌아왔습니다. 자, 개공사 갑은 매도인 A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A 소유 건물을 매매하기 위하여 중개 행위를 하던 중 의뢰인 A가 다시 개공사 을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수인 B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인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단 전속중개가 유효기간 내이고 법정 한도 내에서 약정한 보수는 100만 원이고 그때 갑이 매물 광고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 지문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말이죠. 거기 보시다시피 거기 유효한 기간 내에 A가 다른 개공사 A, 다른 의뢰인과 거래를 했다. 그러면 위약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위약금은 중개보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갑은 A에 대해서만 위약금으로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3번밖에 없죠. 스스로 발견한 고객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실비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32번 사무소 공동사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4번이죠. 개공사의 종별에 따른 공동사무소 설치 제한은 없다. 맞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은 법인끼리,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 부칙육조는 부칙육조끼리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안끼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했고 법인과 공인중개사, 부칙육조가 전부 혼재돼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별에 따른 설치 제한은 없다. 답이 4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입니다. 공동사무소의 모든 책임의 소재는 각자 부담합니다. 2번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개공사는 10일 내로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공사에게 성낙서를 첨부하여 라는 말로 틀렸죠. 10일 내로 이렇게 성낙서를 첨부한다. 그런 표현도 없고 3번 공동사무소는 사무소 이전 신고로만 가능하다. X입니다. 개설 등록으로도 가능합니다. 5번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지 또 하여야 한다 하고 돌았잖아요. X.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3번 돌았습니다. 등기특별철피법상 거민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을 고르면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니은 등기된 임목은 해당 사항 없죠. 거민받을 필요 없다. 디귿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리얼 전세계약 소유권하고 관계없죠. 거민받을 필요 없고 미음 지상권도 소유권과 관련 없다 그죠. 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 시옷 매수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거민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답은 3번 정리해 주시고 34번 돌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뭐 했을 때만 신고한다? 매매했을 때만 신고합니다. 자 아닌 것은 답이 2번이죠. 개공사의 중개를 통한 주택거래 신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주택거래 신고를 하면 센 놈을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이 대상이 아니고 자 나머지 1번 외국인이
매수인인 사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연히 사유지, 토지를 거래했죠.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3번 비투기 과일지구내의 분양권의 매매계약, 분양권 매매하면 뭐 해야 된다?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체결한 농지도 토지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여야 한다. 5번 거래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상가를 매매했습니다. 상가가 건물이잖아요. 매매하면 거래 대상입니다. 아닌 것은 2번. 35번 돌았습니다. 자, 개공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거래계약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나머지 다 맞는데 틀린 것이 3번이 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서도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면 틀렸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매도 의뢰인 등은 매수 의뢰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계약은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하겠다. 이를 뭐라 부른다? 유동적 무효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틀린 것 3번. 나머지는 다 정리됩니까? 4번 가등기 담보나 보증 가등기를 하고자 할 때도 허가는 받아야 되고, 허가를 득하면 등기특별조치법상 거민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답은 3번. 36번 돌았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에게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 업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답이 3번이죠. 매각대금 납부의 대리. 매각대금 누가 납부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지 개공사가 대리해 줄 수 있는 업무는 아니죠. 옆에다가 3번 옆에다가 두 개 더 적어 봅니다. 대금의 납부는 지금 대리하는 행위가 아니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인도,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도 틀립니다. 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여기까지 표시해 놓으실 것. 37번 돌았습니다. 개공사가 합법적으로 알순할 수 있는 거래는, 자, 답이 4번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부기등기로 그 전매 행위 등이 금지되나 법률상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매매 계약, 경과했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4번. 자, 나머지는 안 되나요? 1번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거래할 수 없다. 2번 수도권 지역의 투기 과열 지구 탁 돌으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안 되고, 3번 현재 학업에 이용 중인 사립학교 법인의 학교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 당연히 안 됩니다. 사립학교 등은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는 없다. 5번 주택에 대한 우선 변량권이 있는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것을 우리는 정서 등의 매매 거래를 하고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 3년에 2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알선할 수 있는 것 4번. 38번입니다. 주택 및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는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인데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혹은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보증금 인상 재계약의 경우 대항 요건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X.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정일자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1억 보증금에 살고 있습니다. 1억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1번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때는 대항력은 1억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겠죠. 그리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3번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2천만 원 더 올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2천만 원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1억에 대해서만 자기보다 앞선 것을 보았지 1억 2천을 다 봐줄 수는 없죠.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 4번.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 지문 중요하죠.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한다고 경매 신청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하죠. 39번 돌았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중개하는 개공사가 임차인에게 하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항상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X입니다. 항상이 아니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 8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3개의 차임에 연체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때문에 틀립니다.
옳지 않는 것 2번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들 1번 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주임법과는 달리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환산보증금은 월 차임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의 개념으로 지역에 따라서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얼마지요? 환산보증금이 4억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3번 이런 갱신요구권은 전대인과 전대차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당연합니다. 임차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죠. 5번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 및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다라고 부르고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가 동일합니다. 40번 마무리 문제입니다. 자,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 지원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죠.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명의로 격려된 뒤 을이 다시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파는 자를 뭐라 부른다? 매도인. 사는 자를 뭐라 부릅니까?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가 일어났다. 유효, 무효, 유효. 등기도 이전됐습니다. 당연히 유효. 아주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자금을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자금주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야, 이 돈으로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해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있었을 것이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했답니다. 양도는 완전히 유효하다. 그때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지금 여기에 신탁자 갑과 신탁자 갑이죠. 수탁자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 지원이 이 그림이 탁 들어와야 됩니다.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여기 매도인의 병 갖다 걸면 되죠. 매도인 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격려가 되고 그 다음 이 을이 다시 정과 정이 제3자네의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자 1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까지 좋았죠. 그리고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수탁자 을 그러니까 자금주고 수탁자 을이죠.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때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3번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기면 유효도 하고 돌려받지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지 마라 라는 게 이 법의 취지죠. 4번 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을이 팔아먹었더라도 여기서만큼은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틀렸고 을은 1년에 3천만 원에 처한다. X. 자 아까도 하셨지만 자금주 신탁자는 얼마? 5년 징역 2억 원 벌금. 이게 5위가 나와야 여기는 얼마를 걸 수 있습니까? 3일을 겁니다. 3년 징역 1억 원 벌금이죠. 반대로 적었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5회 동영 모의고사를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힘을 내시고 또 수험 공부에 매진하시는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꼭 합격을 기원합니다. 6회 모의고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